시카고 시장 선거가 오늘 28일 실시되는 가운데 후보들의 각축전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윈티비 스튜디오에서는 시장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전 시카고 교육청 CEO 폴 벨라스를 비롯해 현 시의원인 소피아 킹 후보 그리고 자말 그린 후보가 출연해 시카고 각종 현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더 리와인드 스포츠의 책임 프로듀서 제리 라일과 윈티비 정혜경 아나운서가 공동으로 진행, 후보들의 정견을 물었습니다. 시카고 지역의 범죄 발생 예방책, 조직 폭력단 문제,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 혐오 범죄 대처, 아시아인에 대한 고용 차별 문제, 그리고 역차별 등 다양한 선거 이슈에 관한 질문에 새 후보는 본인의 캠페인을 마무리하는 후보로서 정견 발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로리 라이트풋 시장은 최근 시카고 남부 흑인 정치 지도자를 대동한 선거 캠페인 석상에서 만약 자신을 찍지 않으려면 선거인의 투표장에 갈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해 구설수에 오른 바 있습니다. 3명의 시장 후보들은 현 시장 투표 설문조사 지지도가 20%에 미치지 못하는데 그러면 80%가 넘는 유권자들은 그냥 집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냐며 현 시장을 집중 성토하기도 했습니다. Approval is in the 20 percentile range, and no one is disliked more than the current mayor in this field of candidates. So, and so for her to even say something like that is just irresponsible. And it's self-serving, I think. Well, look, when someone digs themselves into a hole, I let them try to get themselves out of it. Look, I thought the remarks were irresponsible. 하기도 했습니다. 28일 선거에 나선 9명의 후보는 모두 민주당 소속인데 과반수의 득표를 한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상위 최다 득표를 얻은 2명의 후보들이 오는 4월 4일 결선 투표를 치러야 합니다. 현재 가상 대결에서 라이트풋 시장은 발라스 전 교육감이나 가르시아 연방하원 의원 등과 맞붙어도 패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시장을 뽑기 위한 결선 투표에서 누가 등장할지 유권자들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And I just want to push folks to get out there and vote. Tuesday is election day. Let's all of us exercise our constitutional rights and let's all participate.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you've got choices, but on February 28th, punch 2. 윈티비 채널 24.5는 안테나를 통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거주 한인 여성 2명이 연방정부의 실수로 같은 사회보장번호를 발급받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은행 계좌가 폐쇄되고 신원 도용 의심까지 받는 등 불이익을 5년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3일 NBC 뉴스에 의하면 LA에 거주하는 한인과 시카고 서버브에 사는 한인이 2018년 6월과 7월에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사회보장 카드를 각각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사람의 SSN 사회보장 번호가 동일했다는 점입니다. 성과 이름도 같았고 생년월일도 똑같았습니다. 이름은 김지은이었고 한국에서 태어난 장소만 달랐을 뿐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신원을 도용했다는 의심까지 받는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LA에 사는 한인이 LA 거래은행에 갔을 때 동명이인인 에반스톤 거주 한인의 연락처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SSN을 사용했다는 설명과 함께 연락을 바란다는 메모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보도되자 그제서야 사회보장국은 LA 한인은 기존 번호 그대로 다른 한인에게는 새로운 SSN을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일리노이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받고 있는 에반스톤 거주 김지은 씨는 새 번호가 적힌 사회보장 카드를 우편으로 보냈다는 전화와 함께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사과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전망 이전봉입니다. 대한항공이 4월부터 보너스 항공권 구매에 대한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현행보다 대폭 상향 조정해 시카고 한인 동포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이번 스카이패스 개편안은 한인들이 마일리지 보너스 좌석을 구매하기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입니다. 한국 정부와 국회 그리고 방송사들까지 들고 일어나서 고객은 뒷전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단거리는 마일리지 공제폭을 줄였지만 장거리의 경우 공제폭을 늘리는 바람에 특별히 미주 한인 동포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예를 들어 인천 뉴욕은 종전 7만 마일에서 9만 마일로 마일리지 공제폭이 대폭 늘어나게 됨으로써
소비자들의 혜택은 줄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난 3년간은 마일리지를 한 번도 써보지도 못했던 한인들이 대한항공이 역대급 실적을 내고도 고객 서비스에는 인색한 처사에 혀를 내두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카고에서 그동안 마일리지를 적립해 올 여름 서울 방문을 계획했던 이모 씨는 해외 동포에게 서비스를 개선해 주지는 못하고 기존 혜택마저 깎는 처사를 보니 화가 치민다며 분개했습니다. 다행히 항공 주무부처에서 이런 처사에 동의하지 않고 마일리지 사용에 관한 합리적 기준 설정과 장거리 노선을 대상으로 한 보너스 좌석을 대폭 늘리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주문했다니 다행입니다. 주먹구구식 마일리지 개편안을 4월부터 시행한다는 소식이 나오자 보너스 항공권을 발급받으려는 수요가 몰렸고, 따라서 좌석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한인들의 불만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제라도 개편안을 재검토한다니 다행입니다. 사실 대한항공은 미 중서부 지역을 소홀히 취급하고 있습니다. 시카고는 미 중서부 13개 주를 관할하는 교통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오피스를 철수하는가 하면 아시아나 항공마저 끊어져 서울행 운행에 독점 가격을 부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인 대표단체들이 큰 행사를 할 때 왕복 티켓도 주고 최소한의 동포사회에 관심이라도 보였지만 지금은 그저 회사 수익 챙기기에만 급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4월 한국 방문을 계획 중인 윤모 씨는 대한항공 왕복 2,300달러에 예약을 했는데 다른 외국 국적기들은 중간 기착지를 거치면서 1,800달러 정도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래도 한국 국적기이고 직항이란 편리함에 돈을 더 주고라도 굳이 예약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한인은 마일리지 제도가 4월부터 바뀐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축적해 놓은 마일리지로 티켓팅을 하기는 했는데 세금과 유류 할증료가 600불이나 되어 화들짝 놀랐다고 전합니다. 이것도 타 국적 항공사하고 비교하면 훨씬 높아서 의아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날씨가 풀리면 시카고 동포들의 한국 방문은 러쉬를 이룰 것입니다. 항공권 가격은 물론 마일리지 서비스 개선 등 해외 동포를 위한 전반적인 서비스 개선책이 마일리지 개선책보다 더욱 시급한 일이란 생각이 듭니다. 마일리지 관련 대한항공의 개편안이 미주 한인들을 조금이나마 배려하는 서비스 확대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만일 대한항공이 고객의 편의를 무시하고 계속 자사의 수익 챙기기에만 몰두한다면 항공사 이름에서 대한이라는 이름을 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사전망 이전봉입니다. 한 영국 여성이 하트 모양 감자칩을 무심결에 먹어버려 상금을 받을 기회를 날려버렸다는 웃지 못할 소식입니다. 해당 감자칩 업체는 마케팅의 일환으로 가장 완벽한 하트 모양 감자칩을 찾는 소비자에게 10만 파운드 상금을 주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영국 미러지에 따르면 슈퍼마켓 직원인 돈 사가르는 유명한 감자칩 워커스 크리스프의 레디 솔티스 맛을 먹다 하트 모양 감자칩을 발견했습니다. 감자칩 모양을 독특하게 여긴 사가르는 셀폰으로 사진을 찍고 친구들에게 보냈습니다. 이후 감자칩이 눅눅해지기 전 모두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사진을 본 한 친구가 상금 행사를 이야기했습니다. 해당 감자칩을 생산하는 과자업체 워커스의 이벤트 소식을 나중에서야 전해 듣고 그는 먹어버린 걸 아쉬워했습니다. 워커스 측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 20일까지 가장 완벽한 하트 모양의 감자칩을 찾는 고객에게 10만 파운드의 상금을 내걸었던 것입니다. 응모를 원하면 사진을 찍고 loveformsworkers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리면 됩니다. 최종 후보 20개를 선정해 영상 등을 통해 하트 모양 감자칩과 칩이 담긴 과자 봉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기회를 놓친 사가르는 평생 그 정도의 거금을 가져본 적이 없다며 어쩌면 상금은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고 털어놨습니다. 사연을 접한 사측은 그의 감자칩이 우승 후보가 될 수도 있었다면서도 아직 시간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로서리를 비롯한 모든 생필품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금융서비스 회사인 랜딩클럽의 1월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성인 64%가 월급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약 1억 6,600만 명에 해당되며 그전 해인 2021년보다 3% 상승한 것입니다. 고공행진 중인 인플레이션에 대처해 살아가기 위해 할 수 없이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직장인들은 매달 저축하려고 노력하지만 받은 월급으로 전화, 전기세, 인터넷, 그리고 생필품 구입을 하면 월급이 얼마 남지 않게 된다는 하소연입니다.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거나 팬데믹 동안 정부로부터 받았던 지원금들을 야금야금 써나가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매월 들어오는 월급이 충분하지 않는 만큼 자금 여유분이 이제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요체입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에 관한 지혜로운 대처를 위한 권장사항으로 생필품을 구입하러 가기 전에 정확한 목록을 준비해 불필요한 품목 지출은 지양할 것, 온라인 구매 시 원클릭 주문을 비활성화하거나 저장된 신용카드 정보를 삭제할 것, 어렵더라도 저축을 하려는 습관을 들일 것 등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긴다면 인플레이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연방 채권을 구입해 정부로부터 안정된 이자를 지급받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생성형 인공지능 AI 챗GPT 열풍 속에 올 들어 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23일 뉴욕 주식시장에서 232달러 선에 거래되는 등 전날보다 12% 이상 폭등했는데 작년 말 주가가 146달러 선이었음을 감안하면 올 들어 절반 이상 급등한 것입니다. 최근 챗GPT 등장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등 AI 챗봇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엔비디아의 AI용 칩이 주목받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는 AI의 머신러닝을 구동하는 데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생성형 인공지능이 주목을 받으면서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는 2월에서 4월 예상 매출이 65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 63억 3천만 달러를 상회한 수준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챗GPT가 세계적 관심을 끌면서 사람들이 AI를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해주며 생성 AI로 무엇이 가능한지를 보여준다면서도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의 AI 모델은 없으며 이것이야말로 우리와 같은 업계가 큰 가치가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